역대 대한민국 교육감 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좌파들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교육 현장의 권력을 탈취합니다. 역대 교육감 선거를 통해 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를 전진 배치시켜 가지고 좌파 교육에 맞는 커리큘럼을 개선하고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좌익들이 권력을 탈취할 때 진지전을 펼치는데 가장 장기전에서 유리한 것이 교육 현장을 장악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 유연수님께서 교육감도요. 교육감은 100%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조작이 가장 왕성했던 시기가 2018년 지방선거부터 시작이 됩니다. 2018년 지방선거 도둑질을 했고 2022년도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를 도둑질을 했고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울산 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도둑질을 했고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여러분들 권력을 도둑질 해가지고 어제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더군요. 오랫동안 TK가 다 해먹었으니까 이제 전라도가 좀 해먹으면 어떠냐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쓰셨는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TK가 해먹었는지 안 해먹었는지는 제가 봐야 되는 것이고 아마 그분이 이제 불만을 가지던 것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25개의 서울시 구청장 자리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24개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그 중에서 18개 자리는 호남 출신의 교육감을 배치하고 4자리는 처갓집이나 아니면 뭐 친척이나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호남 연고권을 가진 사람 22명을 호남 연고권을 가진 사람을 배치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질타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마 그분이 아니 우리가 좀 해먹으면 어떠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거를 부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먹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해서 그다음 우리끼리 뭉쳐가 해먹는 거야. 그건 뭐 본인들의 자유의지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지역이든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탈취하면은 지금 이렇게 선거를 조작하는 것은 다르게 보게 되면은 권력을 탈취해서 특정 정치 세력이 자원 배분해서 그냥 그걸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런 가장 큰 이제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도 일반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을 해서 실제 사전투표율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확보한 위조 사전투표지를 전산으로 조작해서 좌파 교육감 단일 후보를 몰아주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4박 5일 사이 위조 투표지를 투입해서 디지털 조작 아날로그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선거를 훔치는 작업이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경우가 2024년도 보궐선거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2024년도 보궐선거가 조희연 좌파 교육감 후보가 물러나면서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종로구입니다. 하나만 보면 됩니다. 아주 심하게 조작을 했죠.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을 훔쳐가지고 좌파 교육감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4박 5일 사이에 위조투표지를 투입했겠죠. 전형적인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게 되면은 4,430표를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위조투표지를. 사전투표장에 종로구에 오신 분이 8,859명입니다. 4,430명을 위조투표지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더해서 발표 사전투표자 수가 13,289표인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속인 거지 않습니까? 8,859명이 나왔는데 13,289명이 투표장에 온 것처럼 사기를 친 거죠. 4,430표를 좌파 교육감 후보의 전산 조작으로 넣어주고 이만큼의 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전산 조작했냐.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올 때마다 그다음에 한 표를 집어넣은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사전투표 서버를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처음에 예를 들면 6시에 투표가 시작된다고 하시면은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로그인 기록이 000000 그러니까 6시에 한 표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가 000020 20초에 발행이 되는 겁니다. 두 장이 발행되고 정상적인 투표는 20초마다 이런 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러분들 몇 초에 나오겠습니까? 가짜 투표지가 000023 23초에 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서버를 포렌식을 하게 되면은 일렬 번호하고 그다음에 발급 시간이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000000 진짜 투표지 한 장 000020 20초에 진짜 투표지 두 장 그다음에 이런 000023 3초 만에 가짜 투표지가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렌식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겁내는 것을 이렇게 이런 조작을 해가지고 우파 단일 후보인 조전혁 후보가 14,162표를 받고 그다음에 좌파 단일 후보가 13,008표를 받아가지고 조전혁 후보가 1,154표를 이긴 겁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 두 장당 한 장의 위조투표지를 투입해가지고 2,122표를 집어넣은 거죠. 여기 4,430표를 집어넣은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승부를 여러분들 1,154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를 3,276표 차이로 승리하도록 만들었죠. 여기에 2,122표는 틀렸고 4,430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종로구에서 좌파 단일 후보가 1154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4000표 이상을 넣어가지고 3276표 차이로 승리한 것으로 만들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이 조작이 2018년 선거 지방선거 2022년 선거 그다음에 2024년 보궐선거도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이 책은 발간이 안 됐는데 2022년도에 좌파 교육감들 어떻게 훔쳤나 이 책은 발간을 못하고 그냥 원고만 쓴 겁니다. 이 도둑놈들 6건 제가 5건까지만 내고 6건은 내지 않았는데 6건이 2022년도 좌파 교육감들 선거를 어떻게 훔쳤나 전부 다 훔친 겁니다. 2022년도에 여기 보시면은 8명의 좌파 교육감 서울 인천 울산 세종 경남 충남 전남 전북은 전산 조작에 의한 사전투표 정감작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거죠. 8명이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2022년도에 교육감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좌파들이 한국을 접수한 겁니다. 교육 현장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전투표 조작으로 당선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전부 다 지금 좌파들에 의해서 장악이 된 겁니다. 경남 교육감 선거를 한번 보시죠. 여기 가운데서 경남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2분의 1의 44성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불가능한 일이 경남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남의 22개 선거구에서 좌파 교육감 후보 박종훈은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반면 우파 교육감 후보 김상권은 모든 선거구의 사전투표에서 패배했습니다. 2분의 1을 44개 곱한 겁니다. 아마 수십조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 2022년에 일어난 거죠. 그 그래프를 여러분 그려보시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이 선거가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아서 실시된 선거일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에 눈치를 봤기 때문에 조작을 좀 적게 했지만 좌우대칭에 이 보면은 대략 좀 작게 조작을 했구나. 그러나 전부 다 조작을 했구나.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박종훈의 차이값과 김상권의 차이값이 22개 선거구에 정확하게 좌우 크기가 일치한다. 이것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표를 빼앗아서 넘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이런 좌우 그래프는 미조 투표제를 만들어서 박종훈 후보한테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절반은 훔친 것으로 절반은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표를 더해 줬을 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 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국민들이 인지를 하고 막을 수가 없으면은 그냥 대한민국은 이번에 윤 대통령이 패배하시는 거고 그다음에는 좌파가 장기 집권하는 겁니다.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혼란이 한국당을 덮칠 겁니다. 저거를 제가 너무나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새벽 방송 대신에 또 저녁 방송은 선거 방송을 특별히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모든 선거를 다 도둑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선거를 거의 장악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윤 대통령은 정치에 본인이 크게 빚을 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감하게 나선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신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가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나라를 구하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좌파 장기 집권이 되면은 저는 한국인들이 굉장히 비참해질 것으로 봅니다. 일단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망가질 겁니다. 경제가 망가지고 노후를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원화 가치가 추락하면서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할 것이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 투자를 안 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한국은 경제 위기를 크게 경험할 겁니다. 좌파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열심히 이런 공부를 한 몇십 년 하게 되면 통찰력이 생기죠. 경제에 대한 통찰력이 생긴 겁니다. 이 체제는 지금도 간당간당 위태위태한데 좌파들이 영구 집권 선거를 장악해 가지고 여러분들 장악하게 되면은 나라가 거의 초토화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를 국민들이 되찾아야 되는데 그동안 구심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구심점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깃발을 드셨으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선거를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선거를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나섰으니까 이번에 주어진 기회입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당선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부정 세력이 워낙 이런 막강한 이런들 장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놀라운 거고 윤 대통령이 당선 이전부터 부정선거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놀라운 겁니다. 아쉬운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 같은 사람을 민경욱과 같이 그렇게 추진력 있는 사람을 임명했으면 훨씬 더 많은 문제가 해결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다 잘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제가 여러분의 찬찬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표를 얼마나 도둑질을 하는 거 아니까 기초의원들도 다 표를 훔칩니다. 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초위원을 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들어줍니다. 서울시 강력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서울시 구청장 25개 자리에 24개 자리를 여러분들 도둑질을 했는데
그때 광역의회도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조작을 해가지고 아마 95% 이상 정도 광역의회를 더불어민주당 출신 사람들로 채웠을 겁니다. 그렇게 이런 부정을 하기 때문에 나라가 저는 볼 때는 거의 다 지금 넘어간 상태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이 기초의원 선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기초의원 선거까지 훔치는 겁니다. 엄청난 나라가 된 겁니다. 기초의원 2018년 기초의원 여러분 기초의원은 시군 구의 여러분들 의회 의원입니다. 광역의원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이런 데 여러분들 강력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해 가지고 지역 연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자리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정이 한국에 지금 일어나고 있고 부패라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이번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못 걸면은 대한민국은 박살날 거라고 봅니다. 어제 여러분들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정말 불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1940년대 출신이기 때문에 가장 가난한 시기를 기억을 한 겁니다. 그분이 당장 하시는 일이 내가 36층에 살고 있는데 당장 엘리베이터 운영이 안 될 거다. 이게 기름이 있어야 되냐 전기가. 기름 전기 LNG 전부 다 수입해야 되는데 외화가 없으면 어디 가서 기름 살 거냐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기초의원 선거까지 표를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 기초의원 선거를 보시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야무지게 권력을 도둑질하는 거 하니까 이게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입니다. 4월 7일 보궐선거. 이 보궐선거에 기초의회 의원 그러니까 그냥 구의원 시의원 이게 4자리입니다. 울산 남구 나 선거구 충북 청주시 나 선거구 전북 군산시 나 선거구 경북 포항시 나 선거구 이 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이게 2023년 4월 7일입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 짓을 한 겁니다. 부정선거를 단행하는 사람들은 윤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러분들 표를 어마어마하게 훔쳤죠. 아마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한 460만 표 정도 훔쳤을 겁니다. 460만 표를 이재명 후보한테 더해줬는데도 불구하고 20만 7,077표 차로 패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2년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통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눈치를 봤고 그다음에 2023년도 4월 7일 보궐선거부터는 노골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릅니다. 이게 여러분들 기초의원까지 훔치는 겁니다. 기초의원까지. 그때 선거가 끝나고 제가 내보낸 방송입니다. 4월 5일 보궐선거 또 했구나. 4월 7일 아니야. 4월 5일이야. 2023년도 보궐선거 심층분석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후보별 득표수 분석 작업 완료 대책 없는 나라 이게 2023년도 4월 20일에 나간 방송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눈치를 봤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그다음에는 노골적으로 여러분들 한 거를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이 영상 한 번 더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를 훔쳤는지. 여러분 부정선거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선거가 유권자로 구성되어 있는 모집단으로부터 대한민국 선거는 4박 5일 사이를 두고 2개의 자집단 표본이 추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표본 집단 1이 사전투표 그룹 표본 집단 2가 당일 투표 그룹입니다. 각 후보의 득표율은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따르면 모집단 평균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거의 같거나 일치해야 됩니다. 그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차이값 그래프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그래프를 그려보시게 되면 한 10%나 7% 나오면 전부가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에서 우리가 물건을 떨어뜨릴 때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흔히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이라고 하죠. 물리학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 대수의 법칙이고 대수의 법칙은 같은 어머니로부터 자식을 표본을 추출했을 때 어머니하고 표본이들이 모두 유전자가 같다는 것이죠. 유전자가 같다는 점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특정 후보의 평균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여러분 이 차이값입니다. 이게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플러스 9.2 마이너스 9.2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신정사동 차이값이 플러스 9.1 마이너스 9.1 옥동에서 플러스 9.3 마이너스 9.3 좌우 대칭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일치하는 큰 수치가 나온 겁니다. 신정사동에서 표를 얼마를 집어넣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두 개를 합치면 됩니다. 18.2%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옥동에서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18.6%의 표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게 되면 이런 표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제 여러분들 밤에 방송한 것처럼 허병기 인하대학 명예교수님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죠. 표를 더해주면 이렇게 한쪽은 절반 플러스 한쪽은 절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표 더하기입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더해주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나옵니다. 예. 이게 관내 사전투표고 관내 사전투표는 그럼 얼마를 더해줬나. 예. 평균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관내 사전투표자 수의 12.8%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좌우대칭에 절반 플러스 절반 마이너스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전국을 전부 다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화끈하게 조작을 하기 시작한 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그 전에는 부재자 투표에 조금씩 손을 댔지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2017년부터 조직적으로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사전투표 조작 프로젝트를 가동을 해온 겁니다. 국민들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막지 못하면은 그냥 진짜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되고 경제가 완전히 무너질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경제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수십 년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외환위기가 수십 년 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런 전조가 뭡니까? 미국에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시장에 여러분들 올해만 하더라도 한 150조 정도가 나간 겁니다. 1000억 불 이상이 미국으로 나간 겁니다. 그게 전조입니다. 그게 예고편인 겁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본인이 여러분들 돈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시대가 바뀔 때 돈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구청장 선거도 아니고 기초의원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이렇게 도둑질한 겁니다. 아주 악한 세력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윤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이번에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저도 새벽 방송에 더해가지고 이렇게 실상을 알리는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국민이 무관심하면은 국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데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무관심하고 국민들이 자기 권리를 지키는데 무관심하면 그럼 노예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노예로. 능력 있는 사람은 떠날 거고 뭉뚱한 사람은 그냥 이 땅에서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여기에 조국 신당의 도약 이유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조국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전부 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을 여러분들 밀어준 겁니다. 여론조사를 부풀려 가지고 대개 전국에서 조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보한 위조투표지의 70%를 배정받았습니다. 30%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받고 그러니까 도둑질을 해가지고 100장을 도둑질했으면 그중에 30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주고 그다음에 70장은 조국 개혁당한테 준 겁니다. 대한민국은 맨정신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참 살기가 힘듭니다. 선거를 이렇게 도둑질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충북 청주나 선거구입니다. 이것도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기초의원. 시의원 선거입니다. 시의원 선거를 이게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13.0 이건 나올 수가 없거든. 마이너스 2.8 관내 차이값은 플러스 9.7 마이너스 10.51 이런 값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초의원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이 전부 다 지방 권력을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설령 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더라도 의회 의원 선거를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권력을 장악한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겠지만 이번에 윤 대통령이 꺾이고 부정선거가 덮이게 되면은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거의 파탄 상태에 빠질 겁니다. 경제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 기본금융, 기본주택 전부 다 실험을 할 겁니다. 나라가 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원래 출발이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시사 문제보다 많은 관심을 경제 문제에 여러분들 두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일어서는 것은 오래 걸리지만 망하는 것은 금세 망하는 겁니다.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면은 선거 하나 제대로 못 지킨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대만하고 이런 데 게임이 앞으로 안 될 겁니다. 대만은 이제 중공 침략만 피하게 되면은 나라가 건재하겠지만 이게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충북 군사 난 선거구입니다. 이 전북 군산시의 시의원 선거입니다. 놀라운 것은 국민의힘이 나오면 무조건 조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나오면은 국민의힘이 나오지 않으면 조작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궐선거 10월 16일 보궐선거도 전국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선거 진짜 5장당 1장 위조투표지 투입, 전라남도 곡성군수 선거 진짜 투표지 6장당 가짜투표지 1장 투입, 강화군수 선거 진짜 투표지 5장당 가짜투표지 1장 투입,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 진짜 투표지 2장당 가짜투표지 1장 투입. 유일하게 이름 조작 안 한 데가 전라남도 영암군수 선거입니다. 영암군수 선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왜? 국민의힘이 안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당 대표만 되면 5.18 가가 이름 절하고 비석 이름 쓸고 그렇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표 안 줍니다. 전부 다 뭐죠? 예, 몰표를 주고 거기다 조작까지 하니까 예,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초의원까지 조작을 해가지고 더불당 사람을 집어넣는 겁니다. 광역의원, 교육감 선거 전부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나라가 지금까지 온 게 기적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런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그냥 윤 대통령 입 다물고 대충 비굴하게 살면 그냥 임기는 맞췄을 겁니다. 그냥 해달라는 거 조금 해주고 이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뚝심이 있는 거죠. 사람이 그래도 의협심이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하고는 결이 다른 양반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뒷심이 있는 거죠. 근데 뚝심이 있는 겁니다. 야 이놈들아 쌍 이렇게 나선 겁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한 일인 겁니다. 거의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뱀 아가리에 그냥 나라가 거의 4분의 3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다.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내 입에서 남조선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조선 사람들. 그런 이야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권리에 무관심한 겁니다. 싸워서 얻은 게 아니니까. 싸워서 피를 흘리면서 어렵게 얻은 게 아니니까. 그래 다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는 어딘가 하니까 경북 포항나 선거구입니다. 포항시 시의원 선거입니다. 여기도 조작을 한 겁니다. 예. 마이너스 5.6 플러스 5.6 예. 마이너스 5.6 예. 조금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예.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좌우 대칭이죠. 여기 보면은 울산 남구나 충북 청주 예.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이렇게 좌우 대칭입니다. 큰 차이값에다가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엊그제 허병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님이 증명한 것처럼 표 더하기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주게 되면은 절반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것으로 절반은 국민의힘 후보가 잃어버린 것으로 빼앗긴 것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표 더하기가 끝났을 때 조작된 득표수 자료가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조작된 득표수 자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여러분들 나타나는 겁니다. 예. 대단하죠. 특히 울산 남구는 보수 색채가 굉장히 강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윤 대통령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놓고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도록 만든 겁니다. 예. 이런 좌익들은 굉장히 악랄합니다. 그냥 제가 한국어 표현 가운데 사악하다는 그 이상 정도로 이렇게 여러분들 용어를 선택하기 어려운데 어마어마하게 사악합니다. 왜냐하면은 권력을 훔치게 되면 엄청난 것을 여러분들 자기들이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정선거 간단합니다. 자기들끼리 해먹기 위해서 부정선거 하는 겁니다. 해먹기 위해서 중국 쪽에 붙겠죠. 뭐 친중국이 아니고 그냥 중국 쪽에 촥 들어붙을 겁니다. 중국한테. 왜냐하면 중국이 장기 집권하기 때문에 선거 부정 세력들에게 보호막을 제거할 수 있는 거죠. 선거 부정이 해결되지 않고 윤 대통령이 아웃되고 이번에 이제 완전히 어둠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장악하게 되면은 미국과도 갈랐을 거로 저는 봅니다. 미국이 도저히 여러분들 한국을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부정선거 이런 세력들하고 여러분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함께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하지 못합니다. 저는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극동입니다. 극동. 영어 표현이 뭡니까? 파이스트입니다. 파이스트. 예. 태평양으로부터 확 떨어져 있는 데인 겁니다. 그냥 대한해협만 여러분들 지키게 되면 일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국이 본토에 직접 연결되는 태평양 진입로를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은 있으면 고마운 데고 없으면 할 수 없는 데인 겁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착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53년 사이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이름 체결될 당시에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부통령 여러분들 39시에 취임했던 리차드 닉슨이었습니다. 아이젠하워가 여러분들 2차 대전에 성전을 이끈 여러분들 장군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승만 대통령 요구를 묵살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국방에 책임을 지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남 이승만이 어마어마하게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잘할 수 있었을까. 예. 엄청난 그런 위인이었던 겁니다. 우남 이승만이 협박, 업소, 고집 피우기, 땡깡치기를 전부 다 이런 동원을 해가지고 결국은 아이젠하워가 이런 두 손 두 발을 들고 한미 상호조약에 이름들 사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2차 대전을 이런 성전으로 이끌던 사람이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했으면 왜 이런 한국을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름들 포함을 안 시켰겠습니까? 전략적 가치가 거의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부정선거 해가지고 중국하고 착 달아붙어가지고 미국하고 계속 이런 추락을 그렇게 이름들 벌리면은 그냥 바이바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라. 그게 이름들 양키들 사고방식입니다. 보통의 이런 미국의 화이트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그렇게 좀 냉정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래서 사람을 자르면 그날부로 그냥 짐싸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울산 남구는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표를 얼마나 도둑질인지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 전문가 작업입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 남구 나에서 이런 조작 어떻게 했는지 울산 남구 나는 보기가 쉽습니다. 신정 4동, 옥동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죠. 울산 남구 나. 한국은 이렇게 통계 체계가 참 잘 잡혀 있습니다. 선거 데이터를 마치고 나면은 선거 데이터를 발표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덜미가 잡힌 겁니다. 베네수엘라나 이런 나라처럼 선거 데이터를 발표할 필요가 없었으면 덜미 안 잡혔을 겁니다. 여기 보시죠. 제야 전문가가 분석한 작업입니다. 울산 남구나 기초의원 선거 2023년 4월 5일 선거 분석입니다. 이게 신정사동입니다. 자, 신정사동에서 더불당의 최덕정 후보가 1219표, 국민의힘 후보가 1042표 받았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 최덕정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데이터 가운데서 관내 사전투표, 제외 국민투표, 관내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 것이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포렌식 할 필요 없습니다. 선관위가 이미 죄를 자백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있는 모든 자료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런 자료들이 전부 다 사전투표가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시죠. 그러면 제야 전문가가 포렌식과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발표한 조작된 득표수를 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득표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작을 할 때 프로그램을 사용하죠. 프로그램은 여러분들 공식입니다. 공식. 수학 공식을 사용해서 표를 조작하기 때문에 조작된 표를 분석하게 되면 조작 공식, 조작에 활용된 공식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공식을 찾아내면 조작되지 않은 상태의 오리지널 득표수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죠. 1219표가 이런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몇 표를 받았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063표를 받은 겁니다. 1063표. 1063표를 156표를 더해 가지고 1219표로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울산 남구나 옥동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426표를 받았다고 선관위가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럼 몇 표를 진짜 받았냐? 1243표를 받은 겁니다. 1243표를 받았는데 183표를 더해 가지고 1426표를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가 2024년 1월부터 도둑놈이란 책에 이런 도둑놈이란 책을 이 도둑놈이란 이 책을 여러분들 이렇게 도둑놈이란 책을 발간하더라도 선관위가 일체 대응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들이 발표한 조작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했기 때문에 겁을 내는 겁니다. 본인들이 공병호에 대해서 일체 반응을 안 보이는 2년 동안 반응을 왜 안 보이느냐. 본인들이 발표한 조작된 표를 분석해 가지고 다 책을 썼으니까 법정에 가면 본인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가 전부 다 여러분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관위도 고민이 많은 겁니다. 이미 범죄 여러분들 증거물들이 다 공개된 상태인 겁니다. 이렇게 공개됐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2017년 대통령 선거, 2018년 지방선거, 2020년도 총선, 2021년도 보궐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3년도 10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부 다 뭐죠?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 국민투표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윤 대통령만 넘겨뜨리면 그냥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깃발을 든 겁니다. 저는 윤 대통령이 좀 탄핵을 당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좀 준비하실 때 저 방송을 보셔가지고 확고하게 여러분들 입장을 저는 좀 더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의 쪽에 선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악의 이름 대항해가지고 기치를 든 겁니다. 제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산을 조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반드시 투입합니다. 숫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50% 아날로그 조작 50% 디지털 조작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선거를 조작하기가. 베네수엘라는 전부가 다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조작을 종이 투표지가 아예 없기 때문에 순식간에 여러분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언제 그러면 위조투표지를 투입하냐. 위조투표지 언제 투입하는 거 하니까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풀린 전산 조작으로 부풀린 숫자만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 집어넣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이 인쇄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장도 만들 수 있고 20,000장도 만들 수 있고 30,000장도 만들 수 있고 40,000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엿장수 마음대로 만들어 투입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어떤 죄를 저질렀냐.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전에 가장 전국적인 이슈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한동훈이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한동훈은 선관위하고 이런 뭡니까 그냥 같은 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런 한동훈이 윤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달라든 것은 제가 볼 때는 선거 부정의 이름들 굉장히 중요한 본인이 스테이크 지분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선관위에 협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두고 그냥 정치검사라고 보는 겁니다. 정치검사. 본인의 이익이 되면 파헤치고 아니면 뭡니까 타협하고 야합하고 니 불면 좀 봐줄게 뭐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한동훈이 때문에 4월 10일 총선을 패배한 겁니다. 한동훈이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에 목을 걸었으면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51세의 한동훈이는 인간되기 걸렸습니다.
나는 그가 그냥 내 입으로 한 배신입니다. 한 배신. 한 가발도 될 거고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한 가발 한 배신이 하나도 틀린 이야기 아닌 겁니다. 국민을 배신한 겁니다.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배신한 것이고 4월 10일 총선에서는 국민들을 배신한 겁니다. 아주 질이 나쁜 친구입니다. 나는 그가 정치적으로 재기하기가 어려울 걸로 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한동훈이를 도우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이준석이를 도왔던 것처럼 한동훈이가 생명의 은인이니까 여러분 그때 목을 메고 뭡니까 투표관리관 도장을 찍어서 위조투표지 제조를 막아야 된다. 그렇게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런 아무리 이름들 유려한 말을 가지고 깐죽거리고 이런 그렇게 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이 영혼이 맑기 때문에 한동훈의 뱃속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제 자신이 이름들 타협하고 거래하고 이런 짓거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문제를 이렇게 오랫동안 다룰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다루가 어마어마한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채널 성장이 거의 절반 정도로 그렇게 줄어들었던 상태인 거죠. 같이 비슷한 레벨 사람들은 거의 2배 성장했으니까.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시계라는 것은 30년 40년 이렇게 보기 때문에 누군가 해야 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나라도 해서 마지막까지 해보고 그다음에 국민들이 어리석어 가지고 결국 죽는 길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내가 뭐 그거까지는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수개표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뭘 하는 거 아니까 조작된 표를 세는 겁니다. 조작된 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이슈가 문제니까 우리가 수개표 하겠습니다. 개표장에 투표하면 오기 전에 다 조작해서 이런 표수를 맞춰놨는데 수개표를 하면 뭐하고 이런들 뭐 자동 개표를 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관리관 도장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개표를 수개표로 하겠습니다. 수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이름 조작해 가지고 여기 보시죠. 창원시 성산구 미래통합당 후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25%를 훔친 다음에 정의당은 60% 더불당 40%로 사이좋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정의당 여영국 후보 더불당 이흥석 후보 미래당 강기훈 후보 여러분 이거는 재해석을 해야 되죠. 위조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60%는 정의당을 주고 더불당은 40%를 준 겁니다. 이번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는 대략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이 30%를 가지고 조국개혁당이 70%를 가졌거든요. 그렇게 분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배를 해서 이런 표를 집어넣고 나면은 지금 이것처럼 미래통합당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절반 그리고 정의당과 더불당은 표를 얻은 것처럼 절반 그렇게 모양새가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은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표를 도둑질한 다음에 표를 만든 다음에 30%는 40%는 더불당 60%는 정의당 그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표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신권다발 같은 이런 투표지들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냥 만매 이렇게 만매를 찍어가지고 뭐죠. 그냥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시게 되면은 한 40장 50장을 해가지고 자를 가지고 이렇게 찢은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겁니다. 이 표는 조작을 하고 한 번 더 조작된 표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이 표는 4.15 총선에 여러분들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가 되니까 통 전체를 갈아치운 표입니다. 이게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 나온 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2번 갈아치운 표입니다. 2번. 처음에 개표장에 갈 때 이런 표를 갈아치웠고 그다음에 위조투표지 이런 문제가 되니까 그때 또 이런 갈아치운 겁니다. 이건 2번 갈아치운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런 표가 인쇄를 해놓으니까 인쇄소에서 인쇄를 가지고 전부 다 갈아치운 겁니다. 이런 거. 인쇄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겁니다. 배춧잎 사전투표 이런 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급했던 거죠. 4.15 총선이 끝났을 때 대개 지금까지는 재검표 요구가 없으니까 대충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면은 파주시 을에 한 10,000표 집어넣어야겠다. 10,000표 찍어가지고 그냥 대충 투표마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개표 끝나고 나면 아무도 말을 안 하니까 대충 집어넣는데 재검표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이제 정교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정교하게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아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위조 투표자 나온 겁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투표제가 나오면은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국가에서 나라가 뒤집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런 표 하나가 바로 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만든 증거들이거든요. 이런 표들이. 이런 표들이 투표관리관 이 표가 그냥 인쇄소에서 만든 겁니다.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거죠. 이 표들이. 이 나라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나라가 정상이 안 돼 가지고 이런 표들을 그냥 전국에서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는 한 번 더 집어넣은 겁니다. 재검표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발체로 집어넣는 겁니다. 다발체로. 그러니까 개표 현장에서 뭐 위에 여러분들 본드가 붙은 그런 인쇄소에서 자르다가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2장이 접힌 그런 게 다 뭔가 인쇄소에서 사전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다발로 만들어 가지고 101장을 넣어야 되면 101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짓들을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뿐만 아니고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연구가 굉장히 강할 걸로 봅니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특정 지역 출신들이 요직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호남권 출신의 정치인들하고 좌파 세력들이 연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말아먹는 그런 형국이 지금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여기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인쇄소에서 큰 작두를 가지고 자를 때 생긴 이걸 인쇄용으로 이발이라는 일본어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이게 인쇄소에서 나온 거죠. 사전투표지가 인쇄소에서 나온 겁니다. QR코드가 있으니까 인쇄소. 그러니까 법원 재검표를 앞두고 표를 정교하게 짜 맞춰야 되니까 발표한 거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거하고 이렇게 표를 맞춰 가지고 대량으로 맞춰서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하고 발표한 투표지 개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걸 맞춰야 되니까 맞추기 위해서 투표함 전체를 전부 다 갈아치운 겁니다. 투표함을 통갈이를 해버린 겁니다. 그냥 한 장 한 장 셀 수가 없는 겁니다. 시간도 없고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런 보시면 거의 적지 않은 투표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다 쇼입니다. 그냥 선거가. 국민들이 그냥 덜러리가 돼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심근다발 같은 이런 투표지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엄청난 거죠. 전부 다 이런 투표지 위조 투표지를 한국은 거듭 말씀드렸다시피 50% 아날로그 투표 50% 이런 디지털 투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런 투표지를 그냥 마구 쑤셔 넣는 겁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조폐공사에서는 그대로 나온 이렇게 여러분들 돼가는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정치권의 부채가 없는 윤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이번에 여러분 사람은 어려울 때가 되면은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 보시다시피 한동훈이가 내가 투표했어요? 내가 경험했습니까? 그 특유의 아마 깐죽거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게 한동훈이 누군가를 말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화인 거죠. 내가 투표했어요? 당대표 책임 안 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윤 대통령은 일생일대의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담화 2번을 제가 아주 유심히 보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사람이 뒷심이 있구나. 사람이 굉장히 뚝심이 있구나. 저 정도로 뭡니까 온 나라가 뒤집혀가 이런 죽이라고 달라드는데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내공인 거죠. 정치권에 부채가 없는 윤 대통령이 목숨 걸고 나선 겁니다. 선거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섰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정책이나 이런 걸 두고 호불호가 있더라도 어떻게 하면 내가 윤 대통령을 좀 도우고 나라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대열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쓰실 수도 있고 좋은 콘텐츠를 공유도 할 수 있고 정말 여러분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길입니다. 어쩌면 윤 대통령은 자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가장 큰 피해는 국민들이 보는 겁니다. 나라가 거의 망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라가. 북조선을 보게 되면은 조선민족이 굉장히 이러면 악랄합니다. 이번에 시리아 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리아에도 정치범들을 죽인 그런 기사들을 외신들을 통해 쭉 보면서 시리아 사람보다 훨씬 더 한국이 더 악랄할 겁니다. 북한을 보게 되면은 거기서 조선민족의 원형을 저는 보거든요.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지게 되면은 남한도 엄청나게 악랄할 겁니다. 정치 보복하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문정권 때 보니까 완장을 차고 정치 보복하는 것을 직접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사심 없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지금 와가지고 애들 다 키웠고 그다음에 뭐 지금 와서 제가 무슨 뭐 한 자리 할 생각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냐.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나라에 대해서 친애감 애착을 갖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사적 맥락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표를 전부 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 비치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서 띄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두 가지 하면 해결됩니다. 국민들이 사전투표 몇 명인지 선거인 명부 검증하면은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못합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현장에 찍으면은 위조투표지 못 만듭니다. 그 두 가지를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힘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뭐 QR코드는 이런 것은 다 이제 용도가 끝났으니까 국민들 한 절반 이상은 정치 성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론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으니까 대한민국 선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위조 투표지를 못 만들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현장에서 찍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인쇄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한동훈이가 양보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한동훈은 생명의 은인인 겁니다. 아마 이번에 당대표 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아이고 우리 당대표님 한가발님 이렇게 아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는 그냥 한패거리가 돼버린 겁니다. 한패거리가. 아주 실망스러운 이야기죠. 저보다 한 14, 15년 정도 아래인 사람이 그렇게 불의하고 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방에 쳐넣겠냐. 양승태 씨나 이재용 회장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게 한동훈의 가발을 벗긴 모습인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전투표를 부풀리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부풀리지 못하게 하려면 사전투표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하게 되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대로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한 분께서 판사들, 헌법재판관들 굉장히 걱정하시는데 판사들이 문제가 참 많죠. 예, 특히 선거는 선거 부정선거 카르 때 판사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부정선거 문제를 거론하니까 판사들이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대통령을 타격을 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힘을 모으기가 힘드니까 낙관론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인간들이 언제부터 부정선거를 본격적으로 했냐. 사전투표가 있기 전에는 부재자 투표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재자 투표는 조작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처럼 사전투표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작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선거를 아주 대놓고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라고 봅니다. 2017년 대선부터 사전투표 조작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작을 한 것 같아요. 전국적인 차원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지금 한 거죠. 이 보시면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데 그 가운데서도 더불어민주당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제외 국민투표 득표수 이걸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외에 국민의힘은 손을 안 대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를 가지고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을 구해보면은 나머지 정당들도 다 절반만큼 빼앗긴 것처럼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더해주는 겁니다. 표 더하기입니다. 사전투표를 부풀려 가지고 2017년부터 이런 부정선거가 만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 하니까 이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2016년 총선은 거의 조작이 안 됐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차이값 평균치 사전 빼기 당일이 새누리당 플러스 0.4% 더불어민주당 마이너스 0.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작성해 주신 분이 극히 정상적인 공정선거 모범 답안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는 2016년까지는 관찰이 안 됩니다. 자, 그럼 2017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차이값 평균치 문재인 플러스 7.1% 홍준표 마이너스 5.1% 여기다가 안철수와 유승민까지 합치게 되면 플러스 7.1% 마이너스 7.1% 될 겁니다. 이때 이런 시운전이 되는 겁니다. 사전투표 조작의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투표 조작이 언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느냐.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입니다. 2018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시도지사 선거 플러스 5.1 마이너스 4.9 여기다가 바른미래당을 합치게 되면 플러스 5.1% 마이너스 5.1%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그다음에 2022년도 4.15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3.9% 미래통합당 마이너스 7.5%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국 평균을 구해보면 이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국 평균은 12.5 플러스 마이너스 12.5 정도 나옵니다. 이때 자료가 이렇게 점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이 확연하게 2017년부터 전국적인 차원에서 부정선거가 단행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한 가지 좋은 자료입니다. 2016년 총선 자료입니다. 조정식이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에 2020년 4.15 총선입니다. 같은 조정식 같은 유권자입니다. 같은 유권자가 이렇게 다른 사전투표 성향을 보인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수치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조작이 4.15 총선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계열 자료를 보게 되면은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조작은 2017년이 원년 시작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공직선거는 바실리아 TV에서 좀 작성한 겁니다. 이게 4.15 총선에 이게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국힘당 그때는 미래통합당이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과 송영길이 여러분들 맞섰는데 이길 수 없는 선거입니다. 그래도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의 차이값이 전부 다 송영길은 플러스 12.5 플러스 11.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016년 총선하고 2020년 총선입니다. 차이값 사전 빼기 당일.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숨길 수가 있는데 조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숫자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된 후보별 득표수를 발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놈이라는 책을 내더라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본인들이 도둑놈이라는 걸 잘 아니까. 그렇지 않으면 벌써 이런데 고소 고발하고 땡깡 피우고 벨짓을 다 했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조작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교체가 되고 굉장히 수치가 작은 거죠.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게 아마 강서구입니다. 강서구.
강서구의 재야 전문가가 이런 분석해 준 겁니다. 2014년 지방선거 강서구 조작 제로, 2016년 총선 강서구 조작 제로, 2017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자 수 가운데 25%를 문재인에게 더해주다 25% 조작, 2018년 지방선거 사전투표자 수의 40%를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주다 40% 조작, 조작값 40%입니다. 2020년 4.15 총선 사전투표자 수의 35%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 더해주다 조작값 35%, 2020년도 대통령 선거 3구 대통령 선거 25% 조작, 사전투표자 수의 25%만큼을 더불어민주당에 이재명에게 더해주다. 2022년도 지방선거 사전투표자 수의 15%만큼 가장 눈치를 많이 본 것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이게 강서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야 전문가가 작성해 준 조작값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018년 지방선거는 이 강서구청장 선거겠죠. 지방선거는 싱가포르 북미 회담을 사전투표 전에 여러분들 기획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띄운 다음에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의 40%만큼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후보한테 더해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윤 대통령 눈치를 많이 본 것이 2022년도 지방선거. 지방선거는 사전투표자 수의 15%만큼을 더불어민주당의 구청장 후보에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밥 먹듯이 해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선거가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2019년에도 조작을 하고 2020년에도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값이 다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2020년에는 조작을 25% 해가지고 나누어 가졌을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뭐 한 40% 정의당이 60%, 그다음 2019년에는 후보 단일화가 됐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을 해서 20% 전부를 다 정의당 후보한테 더해줬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내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이제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준비한 내용은 내일은 2020년도 2022년도 대통령 선거까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 한국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려운 것도 아주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이 이 사법부의 판사들이 지역선관위 위원장을 지내고 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을 인지하면서도 덮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아무튼 간에 참 이번에 덮이면 그냥 뭐 참 어렵게 될 겁니다. 저는 한국이 회생이 불가능할 걸 그렇게 봅니다. 이번에 덮이면. 그런데 다행히 윤 대통령이 당선된 것도 기적이었고 내일 여러분이 상세히